네, 리서치 앤 리서치 배정찬 본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많이 바쁘시죠? 네. 요즘에 뭐 대선 관련 여론조사 하시느라고 많이 바쁘겠습니다. 네, 우리 국민들이 뭐 요즘만큼 마음이 바쁜 그런 해가 또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여론조사는 어떻게 그 추이를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뭐 그렇습니다. 워낙에 또 응답률이 많지. 정치 대통령 선거 하다 보니까 네. 이 민감하고 예민해졌는데 네. 추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물론 뭐 좀 완전하지 못한 그런 조사에 대해서는 지적도 뒤따라야겠지만 너무 민감해하기보다는 같은 조사 기간의 추이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것처럼 이런 네. 캥거루족, 우리 주제와 관련된 이런 여론조사들은 반드시 또 우리가 이 정책 입안하는 데서 또 참고를 할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요즘에 네. 대선 후보들 네거티브 하느라고 뭐 정책 기반 뭐 참고 되겠어요, 그냥 뭐. 많이 걱정됩니다. 네, 아직 뭐 우리 방송 좀 많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TBS TV요. 네. 예, 알겠습니다. 그 요즘 부모하고 같이 함께 사는 거 이걸 선호한다 그래서 신조어가 많이 등장한다 그러더라고요. 네, 이 호주도 아닌데 오스트레일리아도 아닌데 네. 이 캥거루를 이야기하게 되는데 캥거루족. 네. 이 캥거루가 보면은 아기 캥거루를 엄마의 이 뱃속에 그렇죠. 넣고 또 다니고 키우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만큼 이 미혼 결혼을 안 한 장성한 청년이 또 부모와 함께 사는 것을 캥거루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뭐 교육도 받기 싫다. 또 직업을 구하기도 싫다. 네. 이런 경우는 우리가 또 니트족이라고 또 이야기를 하기도 그래요? 하고요. 또 신캥거루족이라고 해서 이 다시 결혼을 하고 난 이후에도 네. 자녀들을 또 부모님께 맡기기 위해서 다시 부모님과 합치게 되는 이 신캥거루, 리턴 플러스 캥거루족, 리터루족이라고도 이야기하고 리턴 있습니다. 플러스가 리터로족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어느 정도나 분포돼 있어요? 뭐 말들도 잘들 만들어내는데요. 네. 이 대졸자 중에서 통계적으로는 한 51% 정도의 청년들이, 우리가 청년이라고 할 때는 뭐 분류하는 방식이 다르긴 합니다만 네. 20대 중반에서 뭐 30대 중반까지 이렇게 보았을 때 한 51% 절반이 넘는 숫자거든요. 상당히 네. 많은 숫자가 이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미혼 네. 캥거루족인 것으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이 캥거루족이 재밌는 현상이 네. 또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캥거루에도. 아, 그래요? 어떤 네, 유형들이 그렇습니다. 있습니까? 이 부모와 동거는 하지만 집은 한 집에서 같이 살지만 용돈은 받지 않는 캥거루족이 있고요. 아, 용돈을 안 받는 캥거루족. 그렇습니다. 그럼 하여튼 벌이를 하네요. 이 크게 캥거루족이 되는 이유가 거주할 곳과 그다음에 또 이 쓸 생활 비용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거주도 부모님과 함께하고 용돈도 받는 캥거루족이 있고 거주는 같이 하는데 용돈은 받지 않는 캥거루족이 있고요. 그래요. 또 같이 살긴 싫은데 용돈은 받게 되는 캥거루족으로 용돈만 받는 나눠지게 캥거루족이 되는데 있고. 이 캥거루족도 복잡합니다. 그래서 네. 그 실제로 청년들이 나는 캥거루족이야 이렇게 그 여론조사에서 물어보면 답변도 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직업능력개발원에서 이 설문조사를 청년들을 대상으로 했었는데 네. 이 절반이 넘는 사실 10명 중에서 6명 가까운 56.1%가 스스로 캥거루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이 여성들의 경우에는 59.5%로 남성보다도 네. 더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여성들 취업이 이 남성들보다도 더 어렵다는 이유도 있을 수 있고요. 특히 네. 30대보다는 20대의 경우 이 취업, 뭐 5% 세대, 7% 세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과 함께 살 수밖에 없는. 특히 이제 미혼인 경우, 네. 기혼인 경우에는 또 이 젊은 저 도표가 아주 신혼부부들이 흥미롭네요. 그렇죠? 나가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미혼인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이 부모님의 네. 도움을 더 기대해야 되는 그런 캥거루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기혼도 14.4%라대요. 지금 보니까요. 그렇습니다. 기혼의 경우에 다시 부모님과 살게 되기 예. 때문에 이들을 가리켜서 이 돌아온 캥거루족, 알겠습니다. 리턴 캥거루족, 리터루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정기적으로 이 청년들이 실제로 전에 같은 경우에는 대학만 들어가면 부모는 떠났다고 다 그랬잖아요. 네. 등록금도 뭐 다른 걸 해서 등록금도 되고 배정찬 본부장님도 그랬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저희 예. 세대 때만 해도 빨리 예.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하고 독립하는 것이 싶어갖고. 하나의 꿈이기도 했거든요. 맞아요. 물론 이제 부모님과 함께 오손도손 잘 사는 것도 중요하기는 합니다만 장성한 아들이 또 장성한 딸이 또 함께 산다는 게 또 이 좋은 모습 같아 보이지도 않고 나가서 제 일을 가지고 사는 것이 좋았는데 첫 월급 타면은 또 선물도 갖다 드리고 빨간 용돈도 내복, 드리고 빨간 내복도 사다 드리기도 하고 생활비도 또 드리고 생활비 용돈도 드리게 되는데 지금의 경우에는 오히려 부모님께 더 부모님 품이
그리워요 할 수밖에 없는. 경제적으로 독립을 못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원인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캥거루족이 독립을 못하는 이유가 있고 또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안 하는 이유도 있어요. 못하는 것은 자신의 의지와는 별개로 네. 캥거루족이 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가 집값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네. 독립해서 살고 싶은데도 독립을 못하는 이유. 그렇습니다. 네. 집값 가장 큰 이유가 되죠. 그다음에 생활비를 줄여서 목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저는 뭐 시집장가 가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부모님과 함께 사는 것이 생활비 줄이는 최고의 비법이거든요. 네. 근데 안 하는 이유입니다. 저게 중요할 안 것 하는 같은데. 이유가 네. 이 집값 담당이 안 돼서 물론 못하는 이유보다는 덜 하기는 한데 네. 또 독립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미혼인 경우에는 그건 왜 그러죠? 뭐 엄마가 밥해 주시지 또 아빠가 용돈 주시지 뭐하러 독립을 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 혼자서 집 청소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죠. 또 캥거루 주게 되면 엄마 아빠가 청소도 해주셔 또 아빠 차를 써도 돼 이런 여러 가지 네. 뭐 꼭 먹고 알 먹고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이긴 한데 그런 이유로 또 캥거루족이 또 독립을 안 하는 이유로 그 분석되고 본부장님이 있습니다. 리터루족을 얘기하셨잖아요. 네. 요즘에는 그러니까 일단 떠났다가 다시 또 이 부모의 품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그 청년들이 많다 그러대요. 유인크님 혹시 네. 할바, 할마 이런 말씀을 들어보셨습니까? 할바 할마? 왜냐하면 손자, 손녀, 손주들이 네. 엄마 아빠의 손에 의해서 키워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빠 엄마의 역할을 대신한다고 해서 뭐 말이 잘 안 되잖아요. 어린애들이 옹알이하면서 할아버지라고 그래야 되는데 할빠 또 할머니라고 해야 되는데 뭐 어머니처럼 엄마처럼 이렇게 보살핌을 받으니까 할마 네. 이렇게 한다라고 해서 이름 붙여진다고 하거든요. 근데 뭐 그럴 수밖에 없는 현실은 또 어쩔 수가 없을 텐데 그런 현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다라는 그러니까 것이. 이제 결혼해서 독립했다가 네. 이제 아기를 낳게 되면은 아기를 키우고 그래야 되는데 아기를 키울 만한 능력이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 집에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 비율이 뭐 상당한 비율이 될 수밖에 없고 실제로 네. 이 부모님들은 나이가 들어서 관절도 쑤시고 눈도 침침하고 한데 또 애들을 봐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들어오겠다는데 어떡하겠습니까? 예, 자식이. 앞서도 예. 우리 통계에서 보셨듯이 미혼의 60%지만 기혼자도 10몇 % 정도 더 늘어나고 있는 글쎄 비율이거든요. 말이에요. 예. 이 비율들은 이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육아를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손주병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관절 마디마디 쑤시고 더군다나 또 이 손주병에는 마음고생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 애 보는 거 간단치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기껏 또 예. 애를 봤는데 네. 이 아들이란 내가 이런 표현을 쓰겠습니다. 녀석이 딸이라는 애들이 와가지고 엄마 아빠 그렇게 애를 보면 어떡해 이게 또 타박하니까 또 마음이 상해서 심리적인 병이 생기다 보니까 그것을 우리가 손주병 관절은 쑤시고 마음은 아프고 그래서 이걸 이 낳는 것은 이 국민들이 낳지만 네. 키워주기는 국가가 키워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육아의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이 수많은 낭비되는 비용, 새는 이 세금, 혈세들을 모으면 이 정말 곳곳에 육아센터 네. 지을 수 있을 텐데요. 네. 결국 이제 안타깝습니다. 국가의 정책 문제, 복지 정책 문제로 또 돌아가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실제로 이렇게 나이 드신 부모님한테 손도 안 벌리고 애들도 안 맡길 텐데 또 리터루족. 리터루족. 이게 근데 우리나라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 이게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세계 금융위기도 있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또 과거와는 달리 이제는 이 출산율이 낮아지다 보니까 네. 특히 선진국 OECD 국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는 부모님과 그냥 같이 살게 되는 또 나이 드신 분들은 여러 예. 가지 또 가족 간의 행복이라고 하는 부분 또 안전 문제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나이 드신 분들이 혼자 사시다 보면 돕고도는 네. 분들이 특히 일본 같은 선진국의 경우에도 이 고령자분들의 안전 문제가 상당히 또 이 국가적인 이슈로 부각되다 보니까 가족들과 또 함께 사는 또 캥거루족의 자녀와 또 여러 가지로 불안한 이 부모님 세대와 이게 또 이해관계가 맞닥뜨려져서 이 리터루족이 상당히 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조금 전에 이제 할마? 네. 할바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그걸 황혼 육아라고 또 부르더라고요, 요즘에. 그렇습니다. 그 통계는 어느 정도나 돼요, 실제로? 상당히 많은 비율인데 실질적으로 아이들에게 맡길 때 부모님들에게 맡기는 비율이 지금 2016년의 경우에는 부부 10쌍 중 네. 이 6쌍 이상
64.5% 나오지 않습니까? 대단하네요. 이렇게 맡기게 되는 경우들이 그 전체 퍼센티지 중에서 또 친정 부모님, 시부모님 맡기는 비율, 누가 어린이집에게 맡기는 친정이 비율. 많을까요? 시부모 많을까요? 글쎄요, 그 비율까지는 나눠지지 않은데 대체적으로는 친정 부모님들이 훨씬 더 아마 또 육아에 낫겠죠. 많이들 신경을 또 써주시기도 예.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친정 부모님들은 여러 가지로 건강 문제, 또 본인의 황혼의 본인 스스로를 위한 시간을 또 못 가지는 문제, 네. 이런 첩첩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특히 어린이집, 그다음에 베이비시터 네네. 이런 식으로 이제 통계가 잡히는군요. 자, 그러면 주거 환경에도 이 애들까지 다 들어와 살려면 이제 조금 집 갖고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과거에는 또 우리가 대가족이 있었지만은 예. 최근 들어서는 또 핵가족이 되면서 글쎄 말이에요. 소형 아파트, 중소형 아파트가 뭐 인기를 20몇 평, 30몇 끌었었거든요. 평 그러다 보니까 있는데, 큰 아파트, 뭐 평수로 말씀드리면은 또 뭐 60평대 이상 대형 아파트들은 이 매매가 되지도 않을 뿐더러 그렇죠. 예. 또 집을 사더라도 집값이 별로 오르질 않거든요. 투자 가치도 낮았는데 최근 들어 그래서 2, 3대가 함께 살 수 있는 서울에서도 이 매매가가 상당히 상승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네. 3.3제곱미터당의 이 매매가 상승률도 오히려 중소형 작은 아파트 85제곱미터보다도 오히려 이 평수가 큰 아파트의 경우에 더 네. 매매가가 늘어나게 되는 그런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고. 실제로 전용 네네. 면적이 훨씬 더 큰 데들이 그렇습니다. 네. 훨씬 더 그 증가하는 그렇습니다. 매매가가 증가하는 현상을 우리가 도표로 볼 수가 있군요. 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이런 현상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 같습니까? 앞으로 이런 현상이 금방 또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요. 캥거루족의 문제도 주거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고 부동산이 그만큼 이 개인이 독립하면서 가족을 이루면서 구매할 정도의 구매력이 생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 또 아이들을 보는 육아 문제도 여전히 이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해결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지금 생겨나 있는 이 미혼 자녀들의 캥거루족 문제, 그리고 기혼 가정이지만 자녀들이지만 아이들의 육아를 부모님에게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맡길 수밖에 없는 리터루족은 상당 기간 또 계속될 걸로 그렇다면 보여집니다. 결국은 이렇게 그 한 개인이나 어떤 개인이나 가족에게 이게 부담이 가는 현상은 결국 청년에 대한 청년 일자리 정책 문제, 네. 또 이제 육아라든가 이러한 어떤 그 복지 정책 문제, 이런 부분들이 정부 차원에서 해결이 잘 안 되니까 이렇게 또 다시 또 우리 국민들한테 부담이 오는, 그러면서 캥거루족, 리터루족이 나타나는 네. 뭐 그런 것 같네요.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할 것 같고요. 네. 덴마크, 스웨덴 등에서 어떻게 이런 캥거루족과 리터루족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지를 잘 좀 우리 이 지도자분들이 배우셔야 될 것으로 5월 9일 날 좀 제대로 된 분이 보여집니다. 좀 뽑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리서치 앤 리서치 배정삼 본부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